자바 코드입니다. 그리고 실행 순서를 쓰라고 했네요. parent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chil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child 클래스는 parent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네요. 각각 parent, child라는 생성자가 여기 현재 놓여져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맨 먼저 실행되어졌을 때 어느 부분이 첫 번째로 실행되는 건가? 이건 뭐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러분 자바 배우실 때 분명히 항상 메인 함수부터 시작한다 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몇 번? 5번이 맨 먼저 실행되는 코드가 되겠죠. 잠깐 설명을 붙이자면은 이 메인 함수는 항상 정적 메서드로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정적 메서드라는 것은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실행 가능한 메서드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간 바로 객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메모리에 매핑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적 메서드의 특징이죠. 그 중에서 특히 메인 메서드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맨 처음에 제어권을 받아서 실행되는 메서드가 메인 메서드입니다. C 언어에도 메인 함수가 있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잠깐 이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이게 메인 함수도 외부로부터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언어 번역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이걸 보통 소스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소스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바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반드시 언어 번역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고 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목적 코드가 만들어진다. 이거 다 배우신 거죠? 바로 이 언어 번역 과정에서 관여하는 것이 누구다? 자바 컴파일러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언어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얘를 수정해가지고 언어 번역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디버깅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 배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목적 코드가 이제 결국은 실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실행되어질 때 누가 관여를 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우신 내용들이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금 이름이 은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은우.java라는 확장자를 갖고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언어 번역 과정을 거쳐서 목적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은우.class라는 이름을 갖겠죠. 이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때 여기 있는 parent나 child도 하나의 독립적인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실행될 때는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이 은우.class가 실행이 되면서 얘들을 가져다 쓰는 거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윈도우즈 프롬프트 상태 이렇게 명령행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실행하죠. 자바. 이게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의 이름이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나서 은우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보통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 만약 여기 메인 함수에 어떤 문자나 전달하고 싶은 값이 있을 때 프로그램 실행 시에 이 부분에 써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만약 여러분이 자바 은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뭐 나이스라는 문자를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쳤다 하면 이 바로 아그스라는 이 배열 안에 이 나이스라는 글자가 이로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매개 변수에 적절한 글자를 또는 적절한 문자를 전달해 가지고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이 부분이 작동되어져 쓰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뭘 받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여기에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언어 번역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얘네가 이럴 때 쓰여지는구나 이렇게 내가 받고자 하는 문자를 이렇게 전달받아서 내가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자 할 때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일단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운영체제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윈도우를 쓴다면 윈도우로부터 그렇죠? 맥을 쓴다면 OS로부터 제어권을 위임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5번 문장이 실행이 된 거예요. 5번에 있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제 아래쪽 문장으로 넘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6번 문장이 실행이 될 거라고요. 6번 문장을 보니까 이 child라는 객체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child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child라는 객체의 생성자에게 10을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이 이쪽 생성자라고 해서 X값이 전달이 되겠죠. 10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서 누구를 호출했어요? 상속받은 자기 부모의 생성자를 다시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건너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X의 10, 여기도 10 똑같은 X값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또 이렇게 전달을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는 3번, 1번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3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1번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 X에 10 받고 Y에도 10을 받았으니까 값을 this X, this Y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선언된 X, Y에 각각 10과 10이 저장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장이 실행이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걸 다 넣고 났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얘가 1이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사실은. 여기서 이 문장을 마치고 이쪽으로 와요. 근데 여기 이미 문장이 다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어디로? 이쪽으로 건너오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다시 건너옵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 주소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이 원이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는 자료형이 뭐다? 부모 클래스의 자료형이다.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떤 형태가 지금 현재 보여져요. 눈에. 상속과 다형성 부분이 눈에 띄는 거죠. 상속이고 다형성이 구축되었는지는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뭐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상속은 아까 우리가 여기 extend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상속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다형성이 구축되었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서드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매개 변수가 다르죠.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오버라이딩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버로딩이 돼 있냐라는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오버라이딩 된 건 아니다. 왜? 오버라이딩이 되려면 메서드의 이름도 같아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료형도 똑같아야 된다. 얘는 오버라이딩 된 게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까지 실행이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로 아래 문장이 여기로 오겠죠. 7번 문장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7번 문장으로 온 다음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 원이라는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get area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get area를 실행하는데 보시면은 이건 요 안에 매개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 여기에 매개 변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왜? 얘는 오버라이딩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get area를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얘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누가 마지막으로 실행이 되고 맞춰지느냐? 2번이 실행이 되고 맞춰질 것이다. 그렇죠? 아마 순서는 이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이렇게 오버라이딩 된 건 아니고 과연 얘를 그러면 오버로딩 되어 있다고 말할 것인가? 그 부분은 내가 참조하는 자료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버로딩이 될 수도 있고 오버로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페어런트라는 이름에 자료형을 가지고 참조하는 경우 이때는 오버로딩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자식 클래스에 get area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얘를 참조할 수 없어요. 왜? 오버라이딩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참조할 수는 없어요. 오버라이딩 된 멤버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child 안에 들어있는 get area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조 변수가 누구여야 돼요? child여야 돼요. 예를 들어 child 2는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child 10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 2는 자식 클래스의 이름을 가진 참조 변수이므로 얘는 당연히 이 get area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개 다 쓸 수 있겠죠. to 하고 나서 get area 하고 이렇게 써도 접근할 수 있고요. to 하고 나서 get area 하고 나서 여기에 어떤 값 뭐 10을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 둘 다 사용이 가능하죠. 왜? 이때는 오버로딩 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자료형 검사가 되게 엄격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형을 이용해서 참조 변수를 선언하느냐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까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죠. 클래스 이름은 뭘로 생각해라? 항상 자료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치 C 언어의 구조체의 이름처럼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이름은 곧 자료형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한번 상기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기출문제들은 다음번에 알아야 될 개념들을 보이지 않게 항상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늘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만이 시험 보실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